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서구 문제풀이 해드리고 이론 나갈 게 많지 않거든요. 이론 끝나고 나서 시간 되면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죠. 자, 쉬운 건 빠르게 넘어가 볼까요? 강서구 고1 1학기 중간 2025년 올해 겁니다. 1번 패스, 2번 패스, 3번 패스, 4번 패스하기 전에 엑셀만 쉬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식전체 쉬운 것도 아닙니다. 절대값 안에 있는 친구가 양일 때 음일 때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x-1이 0보다 클 때 작을 때로 나누셔야 되고요. 나눠서 영역별로 그래프 그리신 다음에 모든 애의 합이니까 그래프로 교점 찾아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영역별로 나눈 다음에 근구해서 하셔도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5번이요. 5번은 3차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완전 세제곱식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직접 하시면 좋겠습니다. 묶어서 정리하셔도 되는데 다 코에서 코딱지입니다. 자, 6번 이거 13하고 9를 남겨서 정리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7번 여기는 밑줄 치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2차 다항식 fx에 밑줄 쳐주세요. 이 문제에서 이걸 안 읽고 간다면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들이 전반적으로 전형적인 문제인 것처럼 생겼지만 사실은 문제를 다 읽고 이해를 하지 못한다면 못 풀게 해놨어요. 그래서 수학적 기본기가 적은 학생들은 이걸 보고 굉장히 어렵다는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아니요, 7번 말고 문제 전반적으로 다요. 네, 힌트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어요. 자, 2차 다항식인데 두 번째 내용부터 쓰죠. x, fx를 뭘로 나눴다고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4로 나누었는데 나누어 떨어진다는 건 여기에 몫이 qx가 더 있다는 이야기인데 fx가 몇 차라고요? 2차요. 그럼 x, fx는 몇 차예요? 3차죠. 그럼 당연히 이 마지막 친구가 어떤 1차 형태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됐죠? 근데 다시 말하면 fx의 인수 중에 하나가 얘네들이란 이야기인데 이게 요 친구의 인수일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fx는 이거랑 이거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로 fx를 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x 플러스 1하고 x 마이너스 4를 인수로 가지고요. 최고차의 계수 몰라서 로 놓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k를 구하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을 정리하시면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됐고요. 자, 그 다음에 8번 같은 경우 선생님이 되게 많이 말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원래 그래프와 직선이 만나는데 여기 문제에서는 두근의 차에 대해서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로는 이렇게 2차가 있고 이렇게 1차가 있는 거잖아요. 요거 기울기 얼마예요? 기울기 문제 보시면 직선 기울기 1이죠. 그리고 여기를 x1 여기를 x2라고 놓으면 문제에 주어진 건 이 길이가 6이라고 나온 거거든요. 이 길이가 6이라고 나왔는데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던 거예요. 나중에 점과 점 사이 거리 이야기까지 가고 수능 문제들까지 넘어가면 이 길이를 6이라고 알려주는 게 아니고 이 길이를 얼마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6루트 2라고 알려주는 게 조금 더 일반적이라고요. 그럼 똑같은 문제인데 이걸 안 알려주고 기울기가 2인 친구예요. 그리고 알려주는 게 점과 점 사이 거리가 6루트 5다를 알려줘 버리는 거죠. 그럼 사실 점과 점 사이의 거리이긴 하지만 개념상으로 이거 그냥 기울기에 대한 개념으로 푸셔도 상관은 없어요. 피타고라스 쓰면 되니까. 그럼 이때 이 길이가 6인 거고 이 길이가 얼마인 거예요? 12가 되는 거죠. 됐죠?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울기가 2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이 문제는 난이도가 높지 않아서 이걸 알려줬지만 요거나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줬을 때도 기억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됐죠? 그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안 그럼 나중에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하염없이 계산하고 앉아 있습니다. 다 구한 다음에 정리해서 x2 빼기 x1의 제곱, y2 빼기 y1의 제곱의 합이 얼마다 막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러면 개오래 걸려요. 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사실 9번까지는 무난하게 풀 수 있었고요. 10번부터가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자, 9번 보시면 복소수라고 나왔어요. 기억은 맞고요. 이게 켤레를 쓰는 의미였습니다. 곱과 합이 실수가 된다. 차는 뭐가 된다? 순어수가 된다. 차라기보다는 알파 마이너스 알파 바였죠.
자, 어쨌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 보시면 알파바가 베타바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알파가 베타일 수도 있지만 알파가 베타바일 수도 있겠죠. 그죠? 바의 바는 자기 자신이니까요. 그래서 틀렸고요. 디귿 알파랑 알파바의 음수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알파를 A 플러스 BI로 놓는다면 알파바는 A 마이너스 BI가 되고 마이너스 알파바는 마이너스 A 플러스 BI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A 플러스 BI는 마이너스 A 플러스 BI고 그러면 BI는 무조건 사라지고 2A가 얼마면 식이 성립한다고요? 0. 그럼 주어진 내용은 A가 얼마란 이야기예요? 0이란 이야기입니다. 누가 0이라고요? 실수부가 0이라고요. 실수부가 0이면 주어진 복소수는 순허수입니까? 아닙니다. 0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틀린 겁니다. 됐죠? 실수부가 0이지만 허수부도 0이면 순허수가 아니고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이게 맞으려면 알파는 0이 아니다는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리을은 그래서 알파는 0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있죠. 네, 있죠. 뭐 분모에 있으니까 있는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통분해서 정리하면 알파바 분의 알파바 더하기 알파예요. 자, 켤레를 쓰는 이유 이거 뭐가 돼요? 알파바 뭐 돼요? 실수. 그 다음에 실수죠. 실수분의 실수니까 전체 값은 실수입니다. 됐죠? 그게 문제에서 미쳤나봐요. 0이래요. 그럼 알파 더하기 알파바가 얼마란 이야기예요? 0이란 이야기죠. 이렇게 돼 있으면은 알파가 순허수냐? 인데 원래는 0이어도 되는데 0이면 안 된다고 문제 제일 처음에 나와 있어서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번이요. 10번 근각에서의 관계 알고 계셔야 돼요. 3차의 근각에서의 관계에 의해서 세 근의 합은 얼마가 되죠? 이 근각에서의 관계에서 마이너스 최고차의 개수분의 2차의 개수가 되는데 그게 세 근의 합 10이 돼야 된다고요. 그럼 A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4죠. 그래서 A에 마이너스 4를 넣어서 다시 식을 써보면 fx가 뭐가 돼요? x 세제곱 마이너스 10x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16x 마이너스 2b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됐죠? 자, 우리 3차예요. 3차. 우리 그 고등학교 1학년 내용에서는 3차 방정식이 나오면 근 하나는 무조건 나옵니다. 그 근이 없는 상태에서 추론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99%는 무조건 근이 하나가 나옵니다. 근데 그 근이 숫자냐 문자냐의 차이인 것 뿐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 내용에서는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그림 그려서 해석하는 내용이라 근이 필요 없는 경우들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입해서 0이 되는 걸 찾으셔야 되는 건 상수의 약수인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b, 마이너스 b, b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 친구들 중에 하나를 넣어서 0 되는 걸 찾으셔야 됩니다. 됐죠? 그렇게 해서 나머지를 한번 해보세요. 이건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놓겠습니다. 3차는 어쨌든 근이 하나 나옵니다. 근이 안 나오는 3차는 1학년 내용 중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상. 됐죠? 인수분해를 통해 근을 구하세요. 그 다음에 11번이요. 11번. 아유, 보셨어요. 11번도 굉장히 재밌었어요. 여러분들 11번 보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 Z를 구해요. Z를 구해서 무려 5제곱이나 했다는 겁니까? 지려버렸어요. 지려버렸어요. 예. 5제곱을 직접 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럴 순 있는데요. 그러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봐요. 자, 그러면 우선 Z 더하기 Z 바가 마이너스 2고 Z 곱하기 Z 바가 4라고 나왔어요. 첫 번째 힌트. 두 번째 힌트. Z 5제곱분의 Z 바 더하기 Z 4제곱분의 Z 바의 제곱 더하기 Z 세제곱분의 Z 바의 세제곱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복잡해요. 뭐부터 하고 싶어요? 간단하게 정리하고 싶다고요. 근데 간단하게 정리할 때 뭐나 뭐를 활용하면 좋겠다고요? 덧셈이나 곱셈을 활용해서 쓰자고요. 그렇게 접근을 하는 거죠. 됐죠? 자, 그럼 얘를 우리 분수의 덧셈이네요. 가장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 뭐예요? 통분이죠. 그럼 분모가 뭐가 돼요? Z 5제곱이고요. 자, 쟤는 그대로네요. Z 바 더하기 얘는요?
Z바의 제곱 곱하기 Z를 곱해야죠.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친구는 Z바의 세제곱 곱하기 Z 제곱을 곱해야 돼요. 근데 물론 다 정리하면 나와요. 정리 방법만 차이 있을 뿐이지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얘네들이 Z바 두 개, Z 하나죠. 근데 우린 Z 곱하기 Z바가 얼마인지 알고 있잖아요. 여기에 뭐가 하나 더 있으면 굉장히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이 항에. Z가 하나 더 있으면 좋겠죠. 그럼 얘 Z를 곱하면 얘도 곱해야 되고 얘도 곱해야 되는데 그럼 모두 Z바 형태로 이루어져 있네요. 분자에 뭘 곱하고 싶다고요? Z를 곱해요. 그럼 원래랑 똑같으면 분모에도 뭘 곱해야 돼요? Z를 곱해야죠. 그럼 주어진 식은 분모에 통분하면 5제곱이긴 하지만 위에 있는 내용을 이용하려고 6제곱으로 바꿀 겁니다. 됐죠? 이건 그냥 정리만 하면 중간 과정에 다른 형태로도 또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ZZ바예요. ZZ바고요. ZZ바에 우리가 원한 대로 2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ZZ바에 세제곱이 됩니다. ZZ만 나와 있잖아요. 그럼 얼마예요? 4의 제곱, 4의 세제곱이요. 4의 제곱, 4의 세제곱이요. 4의 세제곱 얼마입니까? 64. 숫자 개 크네요. 64에 16에 4니까 20이네요. 그럼 84예요. 84고요. Z 6제곱. 자, Z 6제곱 구하면 돼요. 물론 Z가 얼마인지 해서 구하셔도 됩니다. 틀리진 않아요. 틀리진 않는데 번거롭잖아요. 자, 여기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강소 문제가 그 수학적 센스나 계산 센스가 좀 많이 있어야지 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풀어봤었어야 돼요. 문제들을 정말 많이. 이거 우리 요즘 많이 다뤘죠? UV 문제입니다. 근 두 개의 덧셈과 곱셈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어떤 2차, 최고차의 계수가 1인 2차 방정식의 근을 Z랑 Z바라고 놓는다면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2, 두근의 곱이 4예요. 그럼 어떤 방정식이었냐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는 0의 두근이 누구랑 누구라고요? Z랑 Z바인 거예요. 됐습니까? 근데 우리 궁금한 거 뭐라고요? Z 6제곱이 궁금해요. 6제곱 궁금하고요. 여러분,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계산적인 그런 것들을 많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게 이거예요. 지난번에 이 문제도 있어요, 뒤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이거 나오면 뭐랑 연결시켜야 된다고 그랬죠? 네, 오메가에 관련된 그 세제곱 이야기요. 또 뭐 있었냐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써도 연결을 해야 됐죠? 이게 왜 나온 거냐면 A 세제곱 뿔마 B 세제곱은 인수분해하면 A 뿔마 B에 A 제곱 맞뿔 AB 플러스 B 제곱이죠. 됐죠? 여기 뒷부분이었어요. 맞죠? 그러면 A에 X를 집어넣고요. B에 2를 집어넣는 구조에 대해서 한번 확장을 해봅시다. 그러면 X 세제곱 뿔마 2의 세제곱 즉 8은 A 뿔마 2에 A 제곱 마뿔 2의 곱이니까 2A 플러스 2. 왜 자꾸 A랑 X가 막 헷갈리냐? 이렇게 하고 플러스 2의 제곱 4가 되겠죠. 저기 있네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걸 보고 사실 얘는 누구에 관련된 친구구나 앞에다가 X-2를 곱한다면 결국 X 세제곱 빼기 2의 세제곱은 0에 관련된 애구나 라는 개념까지 확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생각이 안 났어 그러면 조금 더 일반적인 풀이 방법으로 우리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는 0 즉 X제곱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인데 우리 원하는 건 6제곱이죠. 여기다 뭘 하면 돼요? 양변에? 4제곱도 좋은데요. X로 우선 곱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씩 늘려가는 거죠. 여기에다 X를 양변에 곱해요. 그럼 X 세제곱이 나오잖아요.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4X고 그럼 X제곱이 얘니까 다시 한번 집어넣으면 저게 생각 안 나면 이렇게라도 해야죠. 그리고 저 규칙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문제에서. 4X 플러스 8 마이너스 4X 8이네요. 그럼 X세제곱이 얼마라고요? 그럼 사실 Z세제곱도 8이고 Z바의 세제곱도 8이란 이야기죠. 그럼 Z의 6제곱은 8의
제곱이죠. 네, 이렇게요. 그래서 64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다이렉트로 생각나면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안 나면 저렇게라도 하셔야죠. 저게 조금 더 노멀한 방법. 이건 알면 보이는 방법.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얘기 드렸죠? 10번부터 슬슬 어려워지고 있어요. 이걸 Z를 일일이 구해서 하시면 조금 빡셉니다. 조금 빡세요. 그리고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 풀이법은 틀려요. 왜냐하면 Z가 여기 근해 공식 중에 플러스 땡땡땡일지 마이너스 땡땡땡일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원래는 케이스를 두 개로 다 나눠서 문제를 푸셔야 되는데 사실은 상관이 없는 문제긴 하죠. 자, 됐죠.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오메가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죠. 첫 번째 줄 중간에 뭐라고 나왔어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라는 표현이 있죠. 쓰이든 안 쓰이든 이거 나오면 선생님이 뭐를 떠올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오메가를 떠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선생님 왜 개덥죠? 잠깐만요. 에어컨 좀 들고 올게요. 왜 이렇게 더워? 그래서 이건 오메가에 관련됐구나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쓰이든 안 쓰이든은 둘째 문제입니다. 알고 있는데 안 써도 되는 거랑 몰라서 못 쓰는 거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1학년 때 특히 중간고사 때 여러분들은 되게 많은 계산식들이나 이런 걸 기계적으로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지 같은 게 뭐예요? 그것만으로도 안 풀리는 거죠. 근데 그거 없으면 또 안 풀려요. 자, 식으로 좀 써볼게요. x의 2n제곱을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면 몫이 있을 거고요. 나머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하나 더 해볼게요. 지금 x에 관한 다항식인데 n의 값에 따라 몇 차냐가 변합니다. 그럼 몫도 몇 차냐가 변할 거고요. 나머지의 형태도 변할 거예요. 그럼 조금 있어 보이게 얘를 QNX라고 적을 거고요. RNX라고 적을 겁니다. 그럼 이 RNX는 X도 있는데 N에 대한 친구들도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명확한 이야기부터 해보죠. 몇 차로 나눴나요? 그럼 나머지는 몇 차 이하여야 됩니까? 1차 이하여야 되죠. 그래서 RNX를 우리 뭐라고 표현해주면 좋겠냐면요. 1차인데 X, 이거 있어야 되는 거 명확해요. 앞에 개수가 0이냐 0이 아니냐의 문제인 것 뿐이니까. 그럼 여기의 개수는 N의 값에 따라 변하죠. 그죠? N의 값에 따라 변하니까 얘를 뭐라고 표현해주면 좋겠냐면요. AN이라고 표현해주면 좋겠네요. 됐습니까? 그리고 더하기 상수도 있어야 되겠죠? 상수도 N에 따라 변할 거예요. PN이라고 적어주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 식에서는 변수가 몇 개라고요? 2개인 거예요. 그리고 N의 값에 따라 이 식이 계속 바뀌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미지수가 2개인 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이 부분을 문제에서 뭐라고 표현하기로 했대요? 뭐라고 표현하기로 했대요? FN이라고 표현하기로 했대요. 그럼 여기서는 이거 X에 얼마를 넣는다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 함수는 N에 넣어서 그때의 요 친구들이 무엇인가에 대해 다루겠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럼 F1은 무슨 뜻이에요? F1. F1의 의미는 N에다 1 집어넣은 거니까 모두 1 집어넣어 볼게요. X의 2제곱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면 몫이 알 수 없는 Q1X고 Q1X. 나머지가 R1X고 R1X를 풀었으면 A1X 더하기 B1이고 그걸 우린 F1이라고 쓰기로 한 겁니다. X에 얼마를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이걸 그냥 구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X에 1 넣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 제일 많이 오해하는 게 그겁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변수가 하나가 넘어가는 거를 거의 처음 다뤄서 그런 거예요. 선생님이 그래서 미지수, 변수 이런 개념이나 근 이런 개념을 처음에 잡아드렸던 겁니다. 기억이 안 나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요. 그럼 여러분 이거 검산식이죠. 검산식 문제의 접근 방법은 뭐였어요? 항등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였어요. 그럼 항등식은 해법이 3개 있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개수 비교. 세 번째, 직접 나누기. 그죠? 개수를 비교하려고 보니까 개수 비교하려면 얘가 있어야 돼요. 그죠? 뭐 물론 직접 나눠도 돼요. 근데 다음에는 2차가 아니고 4차고 6차고 8차고 이러는데 계속 변하겠죠.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변하지 않는 친구는 누구예요? 얘만 안 변하죠.
그럼 얘의 적절한 값을 넣어서 이걸 없애는 구조. 우리 뭐였죠? 그게? 수치 대입이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뭘 쓰겠다고요? 저거를 근으로 가지는 오메가를 쓰겠다는 겁니다. 이걸 0으로 만드는. 원래 이거 이렇게 나왔을 때 오메가 넣어서 문제 푸는 거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여기서는 어쩔 수 없이 이 값이 계속 변하니까 이거를 0으로 만들 수 있는 근, 허근이니까 오메가 바에 관련된 내용으로 문제를 풀자고요. 됐습니까? 그리고 요거 실계수예요. 요거도 실계수니까 여기 있는 친구들은 당연히 실수입니다. 이걸 깔고 있는 상태에서요. 자, 저기 보죠.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의 근을 하나는 오메가, 그러면 하나는 오메가 바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 뭘 곱해요? x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정리하는 거죠. 그럼 오메가 세제곱은 얼마가 됩니까? 1이 되는 거예요. 오메가 바의 세제곱도 얼마가 돼요? 1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총 6개 찾았어요. 근데 4개 찾았잖아요. 4개 아니 2개밖에 안 찾았구나.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고요. 오메가 바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 더하기 1도 0이에요. 자, 남은 2개는 뭐였어요? 근각계수의 관계였죠. 두근의 합.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는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얼마예요? y1이죠.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는요? 1이에요. 이 6개를 두고 6개 중에 필요한 거 찾아내는 겁니다. 쓰이는 거. 됐죠? 우리 어디다가 집어넣을 거예요? 오메가를. 여기다 집어넣을 거죠. 그래서 x에 오메가를 넣을 거예요. 그럼 좌변 오메가 제곱이고요. 우변은 q에 상관없이 사라집니다. 이건 사라져요. 그럼 여기다가 오메가 넣으면 되죠. a1 오메가 더하기 b1이라고요. 됐습니까? 근데 이 둘이 성립해야 된다고요. 그건 여긴 오메가 몇 차예요? 네, 몇 차예요? 야, 이 좌변 임마. 몇 차예요? 2차죠. 우변은요? 1차죠. 그럼 2차를 1차로 바꾸려면 얘를 써야겠네요. 오메가 제곱을 뭐라고 쓸 수 있죠?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럼 사실 얘는 뭐라고요?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라고요. 그럼 여기 허수 있는 친구랑 실수인 친구가 같으려면 A1이 마이너스 1, B가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A1이 마이너스 1, B1이 마이너스 1이니까 F1 있죠? F1 의미 뭐였어요? N에 1 넣었을 때 나머지죠? 그게 뭐가 된다고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내용 해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재밌죠? 그러니까 국어를 못하면 수학을 못하게 됩니다. 알겠어요? 네, 우리말도 어려운데 이런 걸 어떻게 보고 알겠어요? 그럼 이번엔 F2를 구해볼 거예요. F2는 n에다 2 집어넣은 거니까 x 4제곱을 똑같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로 나누면 몫이 q2x가 있을 거고 나머지가 r2x고 풀어서 적으면 a2x 더하기 b2인데 그걸 우리는 f2라고 쓰기로 한 거죠. 역시 x에다 뭐 집어넣어요? 오메가요. 왜? 이게 얼마인지 몰라도 얘가 사라지니까요. 그럼 이번엔 오메가 4제곱 됐네요. 오메가 4제곱이 역시 여기도 똑같이 오메가 넣어야죠. A2 오메가 더하기 B2가 됩니다. 오메가 4제곱은 뭐랑 똑같나요? 오메가랑 똑같죠. 그럼 A2 얼마예요? 이게 같은 식이 되려면 1. B2는요? 0. 그래서 사실 F2는 X 플러스 0. X가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럼 다이렉트로 가보죠. F3는 이건데 X에다가 오메가 집어넣으면 오메가 6제곱은 A3 오메가 더하기 B3예요. 근데 오메가 6제곱은 뭐랑 똑같나요? 1이랑 똑같죠. 어디 있나요? 네, 여기 있으니까요. 1이랑 똑같죠? 자, A3 얼마예요? 이게 성립하려면 0이죠. B3는요? 1. 그럼 F3는 뭐가 됩니까? 0x 더하기 1이니까 사실은 그냥 1이 되는 거죠. 됐죠? 아직 3개밖에 안 했어요. 6개 정도까지는 직접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F4요. F4는 좌변이 뭐가 돼요? 오메가의 8제곱. 그럼 오메가 8제곱은 뭐랑 똑같나요? 아이고, 여기 있네요. 순환하는 구조라고요. 몇 번마다 순환해요? 3번. 근데 그 3번에 있는 친구들을 더하면 우리 문제에선 더하라고 했으니까요. 0이네요. 근데 이걸 몇 번? F1부터 F 몇 가지? 2025까지. 그럼 2025개네요. 2025를 3으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집니다. 그렇죠. 2025를 3으로 나누면 자릿수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답은 0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그래서 답은 0이었습니다. 됐죠? 문제에 x에다 어떤 수를 집어넣으라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자, 13번이요. 이거 지난번에 비슷한 거 풀었죠? 지난번에는 4개의 조건이 주어졌는데 세 번째 것까지는 규칙이 보였는데 네 번째 거는 규칙이 안 보였었죠. 그래서 세 번째 것까지만 가지고 식을 만든 다음에 네 번째는 그냥 정리해서 풀었잖아요. 이번엔 그거의 쉬운 버전이에요. 규칙이 3개 나왔는데 세 번째 거는 앞에 두 규칙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앞에 2개 가지고 식 만들고 나머지 정리하시면 되죠. px가 3차라고 나왔고요. 최고차의 계수 1이니까 앞에 2개는 px-x는 2x의 근이 얼마랑 얼마인 거예요? 1하고 2인 거죠. 됐죠? 그럼 넘겨서 정리하면 px-3x는 0에 근이 1하고 2라고요. 그럼 px-3x는 자, 이거 3차예요. 최고차의 계수 1입니다. 근데 얘랑 얘를 근으로 가지니까 x-1, x-2 하고 1차 더 있어야 되고요. 1차의 계수 1이어야 되고요. x-k로 놓으면 되죠. 됐죠? 근데 안 쓴 조건 뭐 있어요? P3가 얼마라는 거죠? 문제에 주어진 걸로 P3는 마이너스 9예요. 그죠? x에서 3 집어넣으면 k값 나옵니다. 첫 번째랑 두 번째는 규칙성에 있고요. 세 번째는 벗어나서 첫 번째 2개만 가지고 식을 만들었습니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14번도요.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8이 뭐를 인수로 가진대요? x-1의 제곱을 인수로 가진대요. 그럼 여기에 1차가 오겠죠? 1차가 오는 구조가 되고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물어본 건 8a 제곱 더하기 2b 제곱이 최소값을 가질 때 그때 c의 값은 얼마냐? 라고 물어본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1 넣고 정리하고 다시 한 번 더 1 넣고 이렇게 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조금만 계산의 센스를 부려볼게요. 여기 몇 차 와야 되나요? 여기 몇 차 와야 돼요? 1차 와야 돼요. 1차 와야 돼요. 자, 이거 몇 차인가요? 2차죠, 2차. 최고차의 계수 얼마예요? 1이죠. 그러면 얘 2차랑 얘 1차를 곱해서 이거 3차 나와야 되니까 AX죠. 그 다음에 여기 상수 얼마인가요? 상수, 예. 1이죠. 그럼 이 상수랑 이 상수를 곱해서 이게 나오려면 8이 와야겠죠. 됐죠? 그럼 이 식을 전개하면 뭐가 된다고요? 얘가 된다고요. 그냥 전개할 거예요. 직접 나누셔도 똑같은데 직접 나누면 조금 계산이 귀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직접 나누셔도 돼요. 아니면 x-1로 2번 해가지고 조립제법 2번 쓰셔도 되고요. 상관은 없습니다. 자, 어떻게 하시든 찾으셔서 정리를 해보면 B는 8-2a가 돼요. 그 다음에 C는 a-16이 됩니다. 자,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보죠. 여기까지는 당연히 구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못 구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가세요. 이거의 최소값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그때 C라고 그랬죠. C는 누구에 관련돼 있는 값인가요? A에 관련돼 있어요. 그럼 이거가 최소일 때 A 값이 얼마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걸 집어넣어서 C 값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B를 8-2a를 대입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러면 주어진 식이 A에 대한 몇 차가 돼요? 주어진 식이 A에 대한 몇 차가 돼요? 2차가 됩니다. 최고차의 계수 양이에요, 음이에요? 양이죠. 그럼 아래로 볼록한 A에 대한 2차인데 문제에서 최소 물어보고 있으니까 꼭지점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꼭지점에 뭐에 대해서만 알면 되는 거예요? A 값만 알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 2a분의 b 쓰면 되겠죠. 최고차의 계수분의 상수 요거 이야기를 해서 정리하시면 A 나오고요. 그 A 한 다음에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미분 때리셔도 돼요. 미분에서 0 되는 점이 2차의 꼭지점의 x좌표였습니다. 됐죠? 그렇게 하셔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계산만 정리하면 됐고요. 15번은 식만 쓰시면 되는 거죠. PNX라고 따로 나왔어요. PNX라고 따로 나왔고 문제에서 3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2는 P3x에 a를 곱했으니까 a에
x-1, x-2, x-3. P3x가 왜 이건지 문제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하기 b에 p2x니까 x-1, x-2 더하기 c에 p1x라 x-1 더하기 d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식을 보시면 x에다 뭘 넣고 싶어요? 첫 번째. 1. 1 넣으면 이게 사라지죠? 그래서 x에 1 넣으면 d가 얼마인지 나옵니다. 여기 1 넣어가지고. 됐죠? 그 다음에 x에 그 다음에 얼마 넣어요? 2 넣으면 c가 얼마인지 나와요. 그 다음에 x에 3 넣으면요. 요거 사라지고 요거 이제 넣어서 b가 얼마인지 나오죠. 그 다음에 a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a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요? 3은 여기 했잖아요. 3 넣으면 이거 사라져요. 그래서 a가 없어요. 자, a를 구하는 방법 뭐예요? 0 집어넣어도 되는데 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최고차는 예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최고차의 개수. 이거 최고차의 개수 얼마예요? 3이죠. a는 어쩔 수 없이 3일 수밖에 없습니다. 됐죠? 물론 0 넣으셔도 돼요. 근데 조금 더 직관성이 높은 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이요. 16번 아마 선생님이 여기까지는 했는데 그 다음부터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16번 보시면 여기 px는 px 있고요. 그 다음에 qx는 몇 차? 3차. 그리고 최고차의 개수 1이에요. 그럼 이걸 보시고 이거부터 무턱대고 하시면 안 돼요. 문제를 다 읽으셔야 돼요. qx를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부터 두시면 안 됩니다. 이건 문제를 다 읽고 필요할 때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2차는 저렇게 둬도 돼요. 근데 3차 이상이면 식이 길잖아요. 의심을 한번 해보셔야죠. 그래서 이걸 보고 이렇게로 바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심지어 쓰여도 최대한 계산을 적게 하는 방법이 뭘까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qx 더하기 2 전체 제곱 더하기 qx의 제곱은 x제곱 마이너스 2x 곱하기 px라고 나와 있어요. 됐죠? 자, 이거 몇 차인가요? 이거 몇 차예요? 야, 몇 차야? 3차인데 제곱하니까 전체가 6차죠? 이것도 6차예요. 최고차의 개수는 서로 같기 때문에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럼 전체는 6차예요. 이거 몇 차예요? 그럼 이거 몇 차여야 돼요? 4차예요. 여기까지는 알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알 수 있죠? 근데 이 식이 문제의 포인트는 두 번째 줄 중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문제의 포인트죠.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한다. 다른 말로 뭐라고 불렀어요? x에 대한? 그럼 항등식 풀이 방법 3가지라고요. 첫 번째, 수치 대입. 두 번째, 세 번째, 직접 나눈다예요. 자, 그리고 직접 나눈다보다 보통 개수 비교나 수치 대입을 제일 많이 쓰죠. 직접 나눈다 검산식에서 많이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요. 개수 비교하려고 보니까 아까 적었던 이거 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를 여기다 넣고 여기 심지어 x제리 x 플러스 2까지 넣은 다음에 다 전개해요. 개오래 걸리겠죠. 그죠? 그러면 이건 개수 비교가 아니라고요. 수치 대입을 해야 돼요. 수치 대입을 하는데 이거 얼마인지 몰라요? 얼마 들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뭔가를 넣어서 정리를 하는데 이것도 얼마인지 몰라요. 그럼 이거에 관련한 수치 대입을 할 생각을 해야죠. x에 얼마 넣어요, 그러면? 이걸 0으로 만드는 0과 2를 넣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수치 대입으로 가서 x에다 얼마? 0 넣고요. x에다 2 넣어볼게요. 자, 0 그대로 넣어요. 다 넣으면 q2의 제곱 더하기 q0의 제곱은 우변 얼마? 0 집어넣으면 0이에요. 2 집어넣으면 q4의 제곱 더하기 q2의 제곱은 얼마? 2예요. 아마 어느 정도 푸신 분은 여기까지는 썼을 거예요. 여기까지는 썼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를 모르시는 게 선생님 생각에는 된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만 하면 돼요. 우선은. 그럼 여기까지 안 나왔으면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안 읽은 거예요.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을 안 읽으신 거예요. 여기까지 왔으면 끝났어요. 왜 끝났어요?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래요. 둘 다 0인 겁니다.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래요. 둘 다 0이죠. 실수니까. 그럼 이걸로 알 수 있는 건 Q2는 Q0는 Q4는 얼마예요? 0이에요. 그럼 사실은 뭐가 나온 거예요? 근이 나온 겁니다. 그럼 QX는 최고차의 개수 1이고 2, 0, 4를 근으로 가지니까 X, X-2, X-4를 인수로 가지는 거고요. 문제에선 애석하게도 Q를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P에 무엇을 물어봤죠? 모든 근의 합을 물어봤어요. 자, 여러분 잠시만요. 기억납니까 혹시? 선생님이 3차 이야기하면서 패턴이 똑같아 그러면서 모든 근의 합은 마이너스 최고차의 개수분의 그 다음 개수라고 했어요. 그런 걸 알면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는데 몰라도 풀 수 있게 되는 게 기본이겠죠. 자,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px를 구하려면 좌변을 이걸로 나누셔야 돼요. 그죠? 그죠? 그러면 지금 이제 수치 대입이 더 이상 안 되니까요. 자, 그럼 봐요. qx가 뭐라고요? 얘예요. 그럼 qx 플러스 2는 x자리에 x 플러스 2를 넣어서 x 플러스 2, x 플러스 x 마이너스 2 이게 되고 이거의 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더하기 qx는 x 플러스 2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4고 그거의 제곱이에요. 여러분 선생님이 아까 전에 이거 쓰지 말라고 그랬죠? 이유가 뭐였죠? 이거 쓰지 말라고? 객이니까. 그럼 이걸 전개해서 제곱을 하면 역시 객이겠죠? 그럼 직접 전개하는 게 아니겠죠? 공통인 인수가 있네요. 그럼 x-이가 공통으로 있으니까 묶어서 밖으로 꺼낼 거예요. x-2의 제곱으로. 그럼 남는 건 앞에는 x 플러스 2의 제곱, 뒤에는 x-4의 제곱이 남는 거죠. 그 친구가 뭐라고요? 우변이에요. x-2 곱하기 px. 그럼 x 하나 사라지고요. x-2 하나 사라져요. 그럼 px는 누구예요? x-얘예요. 이 정도는 계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끝까지 할 필요도 없죠. 근이 뭐예요? 0, 2 그리고 여기에서 두 근이 있을 거예요. 근과 계수의 관계로 그냥 덧셈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어쨌든 뭐 끝까지 다 하셔도 되고요. 뭐예요? 계산을 너무 많이 하는 건 여기선 지양이 되어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 생각을 해야죠. 진명은 없었어요. 진명은 없어서 선생님이 개지랄을 한 겁니다. 근데 이런 건 잘 낸 거예요. 문제를 잘 낸 거예요. 문제에 숫자를 쓴 이유들이 있고 그걸 찾아서 힌트를 만들어서 가는 거니까요. 이건 되게 좋은 문제들이에요, 사실은. 네. 이런 정도의 문제를 많이 풀어 버릇을 하면 되게 수능 같은 데 도움이 됩니다. 네. 심지어 이상한 숫자가 나오면 그 숫자조차 힌트가 되는 거예요. 왜 이상한 숫자가 나왔지?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진명은 그런 게 없었어요. 나쁜 새끼들입니다. 아주 나쁜 새끼들이에요. 애들을 그 학습 의욕을 저해야 하는 아주 나쁜 겁니다. 뭐가 있겠지 했는데 짜잔 없었습니다. 이러면 개빡치는 거죠.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런 건. 무슨 그 80년대 수학하던 것처럼 수학을 합니까? 자, 됐고요. 17번은 살짝 오래 걸려서요. 이따가 시간이 남으면 해드리도록 할게요. 요거는 조금 순환성에 대한 내용이랑 개수에 대한 내용을 해야 돼서 생각보다 오래 걸려요. 선생님 생각에 17번하고 20번 중에 하나만 나왔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둘 중에 나올 거면 17번이 나오는 게 맞고요. 20번은 사실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이따 이건 설명드리긴 드릴 거예요. 근데 17번하고 20번은 조금 많이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실제 시험을 봤죠? 실제 시험을 봤으면 17번하고 20번은 빼고 푸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렇게 두 개만 빼고 나머지 다 맞으면 선생님 생각엔 최상위권 나올 거예요. 전교에서 10등 안에 무조건 들 겁니다. 그 두 개만 빼고 나머지 다 맞으면. 그 정도로 좀 많이 어려워요. 시간도 부족할 거고요. 17번하고 20번은 이따가 시간 되면 해드리도록 하고요. 18번 오메가에 대한 문제거든요. 요건 오메가 문제로 해결을 하시면 되는데 세개 단위로 사라진다는 사실 이용해서 정리하시면 간단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에 8제곱해서 이야기하시면 되고 실수 부분이니까 어쩔 수 없이 간단하게 하신 다음에 그 직접 근을 찾으셔야 돼요. 이거는. 요거 18번은 조금 뒤에 있을 문제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앞에 문제들이 좀 더 어려웠고요. 19번이요. 19번 여러분 이거 정석에 있었어요. 이거 정석에 있는 문제거든요. 자, 어디에 절대값이 씌워져 있나요? x-k에 씌워져 있죠. 그럼 우리 x가 k보다 크거나 x가 k보다 작을 때로 나뉘는데 k가 고정된 친구가 아닌 거예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그 K에 의해서 그래프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해요. 그럼 그려낼 수가 없어요. 현재로는. 그죠? 근데 식을 우선 적어보죠. x가 k보다 크거나 같으면 주어진 식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k가 되고요. 요거면요.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4k가 돼요. 여기까지 쓰고 여러분들이 느낌이 빡 와야죠. k가 변하지만 이 2차는 무엇이 고정이에요? 꼭지점에 무슨 좌표? x좌표가 고정이죠. 이거 꼭지점 x좌표 얼마예요? 2예요. 얘는 꼭지점의 x좌표 얼마예요? 근데 문제 우린 어느 범위에서의 최대값을 물어보고 있어요. 예, 2에서 막 딱 이 친구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럼 x는 고정시킨 상태에서 자 이거 0이에요. x가 0일 때. x가 0일 때요. y축은 몰라요. k값에 따라 바뀌니까 누가 막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y축은 x축은 그리지 않겠습니다. 마이너스이고요. 2예요. 됐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친구 그려볼게요. 이 친구 그림 그리면 어딘가 꼭지점이 2에서 있고요. 아래로 볼록한 친구라고요. 아래로 볼록해요. 그럼 여기 좌표는 2, 저기다 2 집어넣으면 4 빼기 8 더하기 4k니까 8 아니죠. 마이너스 4 더하기 4k가 됩니다. 됐죠? 이 친구는 이렇게 생겨요. 그리고 k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현재. k가 여기 있다면 여기보다 오른쪽만 가져오겠다는 겁니다. k는 계속 변하는 친구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친구 그릴 거예요. 이 친구 꼭지점의 x좌표 마이너스 2라고요. 그럼 마이너스 2고요.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4,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k예요. 아, 그럼 얘는 꼭지점이 마이너스 2, 얼마?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k인 거예요. 됐죠? 그리고 지나면서 아래로 볼록해요. 아래로 볼록하고요. 하나 더 물어보죠. 이 친구 최고차의 계수 얼마인가요? 네, 이 친구는 최고차의 계수 얼마예요? 그래요. 11이죠.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짓는 건 최고차의 계수였습니다. 나머지 친구들은 평행이동을 결정짓는 거예요. 그럼 얘랑 얘는 모양이 똑같아요. 모양은 똑같은데 지금 이 친구랑 이 친구를 선생님은 이걸 위에 가게 그려놨어요. 자, 이것도 해석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마이너스 4 더하기 4k랑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k가 있어요. 이거 우리 선생님이 x의 범위 같은 거 할 때 이런 거 비슷한 거 많이 보여드렸죠. 이거 무슨 뜻이에요? 마이너스 4를 중심으로 왼쪽으로 4k만큼 갔냐? 오른쪽으로 4k만큼 갔냐예요. 그죠? 근데 사실 그렇게 이야기할 땐 k가 양수라는 가정하에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k가 양수라면 얘가 위에 있는 게 맞아요. 근데 k가 만약에 음수라면 얘가 위에 있는 거겠죠. 그럼 실제 그림은 이렇게 그린다면 이건 k가 양수일 때만이에요. 그럼 k가 음수라면요. 똑같은 그림을 그리는데 k가 음수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친구가 위에 있는 겁니다. 이 친구가 밑에 있고요.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예요. 됐죠? 모양은 똑같고요.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됐죠? 그 상황에서 이 친구의 k값에 따라 저 구간에서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 구간에서 존재하는 최대값을 gk라고 했어요. 근데 문제에서 첫 번째 구하라고 한 건 g-2분의 5. 그 다음에 두 번째 구하라고 한 건 g1, 세 번째 구하라고 한 건 g4예요. 아, 이 친구랑 이 친구는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리고 해석만 한다면 아주 쉬워요. g-2분의 5죠. k값이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2분의 5라고요. 마이너스 2분의 5라고요. 그럼 마이너스 2가 여기 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5는 어디 있어요? 왼쪽 오른쪽? 여기 있죠. 여기에 k 얼마? 마이너스 2분의 5가 있다고요. 근데 우리 봐요. 이 그래프는 k보다 왼쪽에 있는 걸 가져오기로 했죠. 그럼 요만큼 가져와요. 그럼 범위 안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k가 여기 있어요. 우리 k보다 큰 쪽은 누굴 가져오기로 했어요? 얘를 가져오기로 했잖아요. 얘를 가져오기로 했잖아요. 그럼 우린 지금 k가 여기 있다면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고요. 그럼 가장 큰 y값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이 식에 뭘 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그래서 이거는 위의 식에 x에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나오는 y값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건 어떻게 찾아요? 그림을 그려봐야죠. 별 수 없습니다. 그럼 이것도 쉬워요. 4죠. 4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영역만 가져올 거죠. k보다 왼쪽에 있는 영역만 가져올 거죠. k보다 왼쪽에 있는 건 누굴 가져오기로 했어요? 얘를 가져오기로 했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얘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생긴 친구의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의 최대값은 뭘 집어넣었을 때요?
2를 집어넣었을 때죠. 그래서 이 친구는 아래식의 x에 2를 집어넣은 겁니다. 됐죠? 자, 그럼 당연히 두 개 사이에 있는 내용이 들어오는 거죠. k에 1을 집어넣어요. 자, 그럼 k에 1이면 여기 있죠? 그럼 이렇게 있는 거예요, k가. 근데 우리 왼쪽 친구는 얘를 가져오기로 했죠. 왼쪽 친구 얘 가져오기로 했으니까 그려보시면 어떻게 생겼냐면 대충 이런 느낌으로만 가져오는 거예요. 빵꾸 뚫려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누구를 가져오는 거예요? 얘를 가져올 거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를 가져오는 겁니다. 선생님 그림 대충 그려서 이렇게 된 거예요. 대충 그려서 이렇게 된 건데 조금만 생각을 해본다면 결국 이렇게 생긴 그래프의 제일 큰 값은 이 식에 1을 집어넣었을 때나 아니면 이 식에 1을 집어넣었을 때겠죠. 그죠? 근데 이 문제를 좀 애매하게 만들긴 했어요. 여기 빵꾸 뚫려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1 넣었을 때 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사실은 누구겠어요? 얘예요. 왜냐하면 이게 그림이 선생님이 잘못 그린 거예요. 이게 더 높아요. 실제로 보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를 집어넣었을 때 1을 집어넣었을 때 이 친구랑 이 친구 중에 큰 친구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건 결국 뭐를 해석해야지만 그림 그리고 해석해야지만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이게 뭐야가 아니고 그림을 그려봐야겠네 라고 접근하는 게 첫 번째라고요. 무슨 양끝을 집어넣고 꼭지점을 집어넣고 그런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런 건. 그림을 그려보셔야 돼요. 됐죠? 조금만 더 할게요. 6시까지 하고 10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뒤에 21번은 보기차식이에요. 보기차식이니까 치환해서 정리하면 되고 인수분해 안 되는 보기차식입니다. 제곱 빼기 제곱 형태 만드시면 돼요. 그거 찾아서 하시면 되고요. 22번 같은 경우에 이거 몇 차예요? 주어진 x에 대해 3차죠. 선생님이 3차면 아까도 얘기했나요? 여기 좀 문제가 전반적으로 개념이 겹치더라고요. 자, 3차면 뭐가 무조건 있다고요? 근이 하나 있다고요. 숫자냐 문자냐의 차이인 것뿐이지 근이 하나 무조건 있습니다. 여기서는 a가 근이에요. 그래서 a를 집어넣으면 0이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친구를 인수분해 해본다면 x-a 하고 x제곱 플러스 1-ax 플러스 1은 0이 돼요. 근데 이런 친구에서 문제에서 실근이 몇 개여야 된다고 그랬냐면 1개였으면 좋겠대요. 또는 실근이 2개였으면 좋겠대요. 이거에 대한 방법이 뭐냐면 문제의 중근은 1개로 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실근이 1개였으면 좋겠는데 명확하게 A라는 근은 있어요. 무조건. 근데 실근이 하나였으면 좋겠으면 여기에 근이 없는 거예요. 그죠? 뒤에 있는 친구에 근이 없어요. 그럼 실근 하나 혹은 2개니까 실근 하나인 거 맞죠? 또는 뒤에 있는 친구에 근이 A인 거예요. 근데 A만 있는 거예요. A가 뭐여야 된다고요? 중근이어야 된다고요. 판별식 D가 0이면서 A를 넣었을 때 성립하면 됩니다. 이게 두 가지 이야기, 실근이 1개일 두 가지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 같은 경우요. 실근이 2개였으면 좋겠대요. 실근이 2개였으면 좋겠는데 A는 명확하게 있죠. 그럼 여기가 A랑 A가 아닌 근이 있는 거예요. 그럼 A랑 A가 아닌 근이죠. 그럼 여기에 2근이 있어야 되는데 2근 중에 1근이 A라는 거죠. 그럼 서로 다른 2근이 있으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큰 겁니다. 근데 A를 넣었을 때 식이 성립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A가 아닌데 판별식 D가 0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A 아닌 근이 중근 형태로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렇게로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계산 한번 해보시고요. 자, 23번이요. 23번도 그렇고 24번도 그렇고 계산적인 센스가 좀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선생님 생각에 이거 단답형이었을 것 같아요. 이걸 서술형으로 일일이 표현하기가 굉장히 빡세거든요. 자, 보시면 문제의 첫 번째 친구는 y는 x제곱 있고 y는 k랑 만나는 점이 하나는 a, 하나는 b라고 되어 있어요. 됐죠? 문제 왼쪽이 a고 오른쪽이 b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를 문제의 두 번째 친구는 y는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플러스 6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살짝 변형하면 x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럼 이 친구는 얘랑 얘는 최고 차이 계수는 같으니까 모양은 똑같은데
꼭지점이 0,0에서 3,3으로 간 친구예요. 모양은 똑같아요. 그래서 모양은 똑같으니까 대충 이 정도 느낌으로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만나는 점 왼쪽을 C, 오른쪽을 D라고 놓기로 했습니다. 됐죠? 근데 문제에서 AB의 길이 더하기 CD의 길이가 나와 있어요. AB의 길이 더하기 CD의 길이거든요. CD의 좌표가 아닙니다. 길이에요, 길이. 길이면 이동을 해도 길이는 변화가 없을 겁니다. 어떻게 이동을 해도 길이 변화가 없냐면 이 그래프를 위아래로 이동하면 요 CD의 길이는 변하겠죠. 폭이 바뀌니까요. 좌우로 움직이는 건 길이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어디까지 이동할 거냐면 여기까지 이동할 거예요. 그럼 이 친구 이제 지우고요. 필요 없으니까. 모양은 똑같은데 여기까지 이동을 해버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 0,-3을 꼭지점으로 가진 이런 친구로 바꿔버릴 거예요. 그리고 원래 C였으니까 C', D였으니까 D'으로 바꾸면 우리 이 이야기로 A, B 더하기 C', D'이 얼마라고요? 문제 4라고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거 식은요. 0,3을 꼭지점으로 하는 친구니까 식이 뭐가 돼요?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3이 됩니다. 됐죠? 모양은 똑같은 거예요. 모양은. 그리고 길이가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거고요. 그렇다면 이 친구들을 이제 좌표로 바꿔줍시다. 좌표로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요. 여기 좌표를 알파, K, 여기 좌표를 베타, K 라고 놓으면 이건 얘 때문에 생긴 거고요. 요 길이를 알파, 요 길이를 베타로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얘는 2알파죠? 대칭성 때문에. 그 다음에 얘는 2베타죠? 대칭성 때문에. 그랬는데 4가 되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라고요? 2가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리고 여기 알파, K인데 그게 누구 위의 점이에요? 여기 위의 점입니다. 저 함수 위의 점인 거 안 썼잖아요. 그럼 알파 제곱은 뭐가 돼요? K가 되죠. 그 다음에 베타, K가 여기 위의 점이잖아요. 그래서 베타, 이게 세제곱이냐? 베타 제곱 마이너스 3은 K가 돼요. 자, 밑줄 친 거, 미지수 몇 개예요? 미지수 몇 개예요? 야, 이씨, 미지수 몇 개야, 이거? 식은요? 연립하면 되겠죠. 밑에 식 2식 빼면 베타 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에 관련된 내용 나와서 이걸로 정리하시면 다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평행이동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왜요? 평행이동 안 하고 구하면 식이 개 길어요. 네. 좌표랑 식 사이, 그 길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게 되게 어려워집니다. 물론 그 식이 나온 걸 잘 정리하면 나오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려고 낸 문제가 아닙니다. 자, 24번 보죠. 24번. 선생님 이것도 나이스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계산력이 조금 많이 필요하긴 한데 개념 자체는, 문제 자체는 굉장히 나이스합니다. 네? 그렇죠. 다 곱하는 건 아니죠. 근데 만약에 단답형이고 다른 거 못 풀어서 시간이 개 많이 남았다. 그럼 이걸 풀어야죠. 당연히 풀어야죠. 그렇게라도 풀어야죠. 안 풀지 말고. 자, 이 문제 보죠. 이 문제 보면 첫 번째. 지소가 봐봐. 이것만 보면 돼. 첫 번째, 숫자가 개 큽니다. 분자에 있는 숫자가 개 커요. 그리고 두 번째, 분모에 뭐가 있어요? 복소수가 있죠. 그죠? 분모에 복소수 있으면 불편한 느낌이 좀 들어야 됩니다. 뭐를 막 하고 싶어야 되죠? 할지 안 할지는 두 번째 문제여도 분모에 복소수가 있어요. 유리화를 하고 싶어야죠. 유리화할 때 켤레 형태를 곱하는 게 기본적인 접근이었죠. 그죠? 그럼 3 플러스 i의 켤레는 누가 있습니까? 3 플러스 i를 z라고 놓으면 z반은 누구예요? 그리고 아직 곱하진 마세요. 만약에 곱한다면 여기는 z 4제곱이니까 분모 분자에 z바의 4제곱을 곱해야 돼요. 그럼 z랑 z바를 곱하면 얼마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힌트요. 여기 위에 단위가 얼마예요? 단위. 만. 여기 얼마예요? 천. 단위. 1000. 여기는요? 100. 여기는요? 100이네. 어쨌든. 그죠?
거듭 제곱이 큰 친구가 조금 큰 단위를 가지고 있네요. 근데 10이네요. 우리가 쓰는 수책에는 뭐라고 불러요? 십진법이라고 부르죠. 분모 분자의 밑에 있는 친구의 켤레 형태로 곱한다면 간단한 구조가 나올 거라는 겁니다. 이게 이 문제의 큰 힌트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걸 Z라고 놨으니까 Z바의 4제곱을 분모 분자에 곱하면 이게 뭐가 된다고요? 10의 4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럼 똑같이 여기에 Z바의 세제곱, Z바의 세제곱, Z바의 제곱, Z바의 제곱, Z바, Z바 이렇게 곱하면 주어진 식이 이게 10의 세제곱, 이게 10의 제곱, 이게 10이 되면서 약분을 다 때리고 나면 Z바의 4제곱 빼기 4Z바의 세제곱 빼기 5Z바의 제곱 더하기 36Z바 빼기 24가 됩니다. 우선 간단하게까지는 됐어요. 만 얼마, 막 4천 얼마 이렇게 있다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물론 여기서 Z바의 4제곱을 직접 하셔도 돼요. 아까 얘기했죠? 단답형이고 시간 남으면 그렇게까지 하셔야죠. 근데 다시 한번요. 아까 문제에서도 쓰였어요. Z 곱하기 Z바가 10이고 Z 더하기 Z바는 얼마인가요? 이 문제에서. 둘의 합 6이죠. UV 문제라고요. 얘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0은 0에 두근이 얼마랑 얼마라고요? Z랑 Z바라고요. 근데 우리 원하는 건 뭐예요? 4차, 3차, 2차. 그죠? 그럼 아까 전에 우리 어떻게 했나요? X 곱해가지고 차수 높였죠. 그죠? 근데 지금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얘가 얼마라고요? 0이라고요. 그럼 얘라기보단 x 4제곱 마이너스 4x 세제곱 마이너스 5x 제곱 플러스 36x 마이너스 24를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0으로 나누면 몫이 존재할 거고 나머지가 있을 텐데 z에다가 x에다 z를 집어넣으면 얘가 얼마라고요? 그럼 사실 얘는 뭐랑 똑같은 거예요? r, z, 바랑 똑같은 거죠. 그럼 우리 뭐만 구하면 돼요? r만 구하면 돼요. 근데 4차를 몇 차로 나눴어요? 2차로 나눴죠. 이건 그냥 직접 하는 겁니다. 근데 거듭 제곱해서 정리하는 것보다 훨씬 간단할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36이라는 개 큰 친구도 있고요. 이것도 생각보다 크고요. 요거 넘겨서 정리하면 차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숫자의 개수들이 좀 많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한다? 나눠서 이야기를 해준다. 거듭 제곱 직접 하셔도 되긴 돼요. 네, 상관은 없습니다. 숫자가 조금 커지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나온 RX의 마지막에 Z 넣고 식을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10분 쉬었다가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건부 확률 할 거고요. 조건부 확률부터는 사실 직관성이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아무 생각 없이 결론만 받아들이면 중간에 이게 아닌데? 이런 느낌이 조금 생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흐름을 따라와서 결론을 내세요. 결론만 띡 생각하면 뒤로 갈수록 점점 헷갈립니다. 오늘 할 거는 2가지. 그중에 조건부 확률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확률이고요. 조건부 확률은 사건 A가 원래는 잘 안 쓰는데 오늘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미 일어났을 때 이미 일어난 거예요. 안 일어나는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미 일어났을 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됐습니까? 자, 요거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자, 그럼 이건 우리 말이고요. 직관적으로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보죠. 이렇게 있어요. 그럼 사건 A가 이미 일어나 버렸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거를 위해서 해석을 한번 해보죠. 여기는 사건 A는 일어났는데 B는 안 일어난 거.
여기는 사건 A가 일어나고 B도 일어난 거예요. 여기는 사건 A는 안 일어났는데 B가 일어난 거고요. 여기는 사건 A도 안 일어나고 B도 안 일어난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우리는 사건 A가 이미 일어났대요. 이미 일어났다는 건 이런 일들은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여기는 사건 A가 안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전체가 되는 거예요. 그죠? 사건 A가 이미 일어났다기 때문에 안 일어나는 일은 생각할 필요도 없고 저게 전체가 된다고요. 됐죠? 근데 그 중에서 뭐를 찾는다고요? B가 일어날 확률이요. 자, B는 여기와 여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는 뭐였냐면 A가 안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나는 건데 이런 일은 우리의 세상에선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죠? 그럼 B는 현재 여기밖에 안 남았어요. 우리가 원하는 일부분이 얘입니다. 그럼 우리 확률은 전체 중에 우리가 원하는 일부분을 우리 확률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맞죠? 그죠? 그죠? 그럼 지금 전체는 뭡니까? 얘예요. 이거 확률로 표현하면 뭐예요? A의 확률이죠? P가 됩니다. 그리고 B가 일어났으면 좋겠다는데 B는 두 군데 중에 여기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여기는 확률로 표현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P, A 교집합 P예요. 이게 A가 이미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을 표현한 겁니다. 근데 이건 우리 말이잖아요? 수학의 기호로 간단하게 쓸 겁니다. 이건 적지 말고 보기만 하세요. 우리 이렇게 적는 거 읽을 땐 뭐라고 읽었나요? PA라고 읽는데 해석은 A가 일어날 확률이죠. 뒤에서부터 해석했어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라 이렇게 써요. A가 이미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라고요. 뒤에서부터 해석하는 거예요. A가 이미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인 겁니다. 자, 그리고 읽을 땐 앞에서부터 읽어요. 이거 뭐라고 읽냐면 P, B하고 우리 조건제시법 할 때, 집합에서 조건제시법 할 때 X하고 뒤에 뭐라고 읽었죠? X하고 이렇게 있는 거. 바죠. 막대기 바 그거예요. BAR. 그래서 P, B, 바, A라고 읽습니다. 의미가 뭐라고요? A가 이미 일어났을 때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P, B바 A라고 읽습니다. 약속이니까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조건부 확률입니다. 됐습니까? 자,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갑자기 헷갈리게 하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시간 많으니까요. 이건 이따가 한꺼번에 적을게요. 여기 선생님이 예시를 하나 드릴게요. 예시를 하나 드릴게요. A 사건은 뭐냐면 A 사건은 여러분 발전의 종류에는 뭐뭐뭐가 있나요? 아니요. 발전. 발전소의 종류. 풍력 발전, 화력 발전 이런 거 있죠? 그 중에 원자력 발전이 있어요. 원자력 발전소가 터질 확률이 있어요. 터질 수도 있죠. 사람이 만든 건데 터질 수도 있죠. 그 다음에 B는 기계가 고장날 확률이에요. 어떤 기계? 요 근처에 있는 기계가 고장날 확률 이렇게 있어요. 근데 자, 원자력 발전소가 터질 확률은 0.003이라고 할게요. 됐죠? 이것도 사실 되게 높은 거예요. 0.3%인데 되게 높은 겁니다. 기계가 고장날 확률은 얼마라고 할까요? 0.1? 10% 정도 되겠네요. 이렇게로 놓을게요. 자,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건데 전체 S 있어요. 그럼 여기가 A고 여기가 B예요. 해석부터 해봅시다. 그럼 이 부분은 뭐냐면 원자력 발전소가 터졌는데 기계도 고장이 안 났을 확률이에요. 고장나지 않을 확률. 그럼 여기는 원자력 발전소가 터지고 기계도 고장날 확률이고요. 여기는 원자력 발전소가 안 터지고 기계가 고장날 확률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원자력 발전소 안 터지고 기계도 고장이 안 날 확률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인 겁니다. 됐죠? 그럼 여기는 선생님이 설정을 해줄게요. 이건 설정을 해줄게요. A 교집합 B고 의미는 뭐라고요? 터지고 고장나는 거.
이거고요. 이거 얼마로 할 거냐면 0.002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는 0.002가 들어가요. 여기는 그럼 둘 더해서 0.003이 돼야 하니까 0.001이죠. 그럼 여기는요. 둘 더해서 0.1이 돼야 하니까 0.098이에요. 그럼 여기는요. 0.999가 될 겁니다. 아니 899가 되는군요. 899가 됩니다. 됐습니까? 됐죠? 자, 그러면 현재 A 교집합 P 의미 뭐라고요? 원자력 발전소가 터지고 기계가 고장날 확률은 0.002. 0.2%예요. 0.2%. 되게 낮은 느낌이죠. 근데 원자력 발전소가 터졌을 때 뭐예요? 안 터지는 일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이 바깥쪽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터졌을 때 기계가 고장날 확률은 얼마입니까? 0.003분의 이게 전체가 되는 거죠. 그 중에 얘니까 0.002예요. 얼마죠? 3분의 2예요. 그럼 이 기계는 좋은 기계가 아닙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터지는 순간 66% 정도의 확률로 기계가 고장나요. 못 쓰잖아요. 그죠? 근데 원자력 발전소가 터지지 않았을 때라고 이야기를 한다. 터졌을 때 고장난다라고 하면 0.002밖에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어떤 유사시에 무언가가 제대로 돌아가는지는 이 일이 일어나고 돌아가느냐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걸로 생각하는 게 아닌 거예요. 뭘로 생각해요? 터졌을 때 어떻게 되냐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린 지금까지 직관적으로 뭘 쓰고 있었던 거예요? 조건부 확률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8시까지 학교를 가야 돼요, 예를 들어. 근데 지금 눈을 떴어, 집에서. 8시 반이야. 지각할 확률이 얼마인가요? 100%죠. 1. 그죠? 뭐요? 어떤 일이 이미 일어나 버렸을 때 다른 일이 일어날 확률이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8시까지 갔는데 7시 반에 일어났어. 그럼 본인이 씻고 밥 먹는 거에 따라 달라지겠죠, 확률이. 7시 45분에 일어나면 다르죠. 6시에 일어나면 또 다르죠. 이런 식으로 나의 행위에 따라 다음 행위가 변한다고요. 이게 뭐예요? 조건부 확률이라고요. 알겠습니까? 조건부 확률은 이것만 띡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의미가 이런 식으로 무엇이에요? 사건 A가 일어났다는 건 그 외의 부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사건 A가 전체가 되었을 때예요. 알겠습니까? 네, 내가 지각할 확률이 10%지만 8시 반에 일어나면 지각할 확률이 뭐가 되는 거예요? 100%, 1이 된다고요. 네, 우리가 흔히 생각했었던 건 사실은 교집합에 대한 내용인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잘 분리를 하면 사실은 우리가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지금까지 자연스럽게 쓰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표현에선 뭐뭐고 뭐뭐다라고 나오면 일반적으로 교집합에 대한 내용이고 뭐뭐 했을 때라는 표현이 나오면 일반적으로는 조건부 확률인 겁니다. 이 했을 때가 말은 생략되어 있지만 이미 했다라는 표현이 들어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적으시고요. 오늘 두 번째 내용이 곱셈 정리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이자 두 번째 이야기, 확률의 곱셈 정리입니다. 곱셈 정리고요. 요거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곱사건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근데 무엇을 통해서 설명할 거냐면 방금 한 조건부 확률을 가지고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요 이야기는 사실 마지막까지 가면 이해가 잘 안 되면 이해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직관적으로 쓰던 내용인데 그거를 좀 다르게 정리를 한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좀 혼란이 온다 그래야 되나? 그런 거라서 잘 모르시겠으면 그냥 본인이 평소 하던 대로 하셔도 크게 상관없어요. 자,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조건부 확률 P, B, 바 A입니다. 해석은 A가 일어난 상태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이고요. A가 일어난 상태니까 A가 전체가 되고요.
그 중에 B와 겹치는 부분, B가 일어날 확률이니까 A 교집합 B가 됩니다. 됐죠? 근데 우리 곱사건에 관련된 내용이라고요. 곱사건 여기 있네요. 여기 있잖아요, 분자. 그래서 이걸 P, A 교집합 B는 PA 곱하기 P, B 바 A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곱사건을 A 사건과 A 사건이 일어난 상태에서 B가 일어날 때 확률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요. 수식으로만 놓고 보면 당연한 이야기죠. 그럼 얘를 추가적인 수식 하나를 더 만들어 볼게요. P, A 바 B예요. 그럼 이건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입니다. 그럼 B가 일어났을 때니까 B가 전체가 되고요. A는 그 중에 A 교집합 B 영역에만 존재하겠죠. 똑같이. 그럼 이것도 역시 정리를 한다면 PA 교집합 B는 PB 곱하기 PA 바 B라고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A 교집합 B를 저렇게 무엇들로 표현할 수 있다고요? 조건부 확률들을 통해서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당연한 것 같지만 이게 뭔 소린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예시를 들어볼게요. 역시 시간 드릴 테니까 예시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는 거 있다 하시고요. 자, 우리 3장에 당첨제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7장에 당첨 아닌 거, 꽝제비가 있어요. 꽝제비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교과서에서 철수 영희 말고 많이 쓰는 이름 뭐 있나요? 서준이랑 다온이가 뽑을 거예요. 근데 서준이 뽑고 다온이 뽑을 거예요. 그래서 A 사건을 서준, 다온이 순서대로 뽑을 거고요. 자, 서준이가 당첨을 뽑는 거 있죠? 그걸 A 사건이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다온이가 당첨을 뽑는 걸 뭐라고 할 거예요? B 사건이라고 할 거예요. 그럼 서준이가 당첨을 못 뽑는 거, 꽝을 뽑는 거죠? 꽝을 뽑는 건 A의 여사건이라고 놓으면 될 거고요. 다온이가 꽝을 뽑는 건 B의 여사건이라고 놓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됐죠?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해볼까요? A의 확률은 얼마입니까? 맞나요? 서준이 뽑고 그 다음에 다온이 뽑을 거예요. 근데 서준이가 당첨을 뽑을 확률 13 네, 분의 3 맞죠? 10개 중에 하나 뽑으니까 원래 10C1이고 그 중에 3개 중에 하나를 뽑아야 되니까 13C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가 된다고요? 10분의 3이 돼요. 됐죠? 그럼 P A 교집합 B는 의미부터 써볼까요? P A 교집합 B의 의미 뭐예요? 네, 그러면 서준이도 당첨이고요. 누구도? 다온이도 당첨이에요. 뭐 다른 말로 둘 다 당첨이라고 해도 되겠죠. 이러려면 자, 중학교 때 우리 이런 거 구한 적 있어요. 이런 구조인데 둘 다 당첨될 확률은 얼마냐? 이렇게 해요. 그럼 우선 첫 번째 친구가 당첨돼야죠. 이거였죠. 두 번째 친구 당첨돼야 돼요. 근데 설명할 때 이렇게 했죠. 10장 중에 한 장 썼어. 몇 장 남았죠, 전체? 자, 당첨 중에 한 장 사라졌어. 몇 장 남았죠? 해서 곱하는 거였어요. 맞나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오늘 배운 이 얘기로 놓고 본다면 A 교집합 B는 PA 곱하기 PB 바 A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지금 이 친구를 PA 곱하기 PB 바 A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럼 PA 10분의 3 맞죠? 그럼 요걸로 PB 바 A가 얼마라고요? 9분의 2라는 거예요. 그럼 만나봅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서준이가 당첨 됐을 때 되었을 때 누가? 다온이가 당첨될 확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서준이가 당첨되었기 때문에 현재 당첨제비 몇 개 남았어요? 2개. 전체 제비 몇 개 남았어요? 9개. 그래서 9분의 2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PB를 구하세요 라고 하죠? 그럼 9분의 2라고 합니다. 근데 9분의 2는 방금 뭐였어요? 서준이가 당첨되었을 때 다온이가 당첨될 확률이죠. 그럼 다온이가 당첨된다는 건 서준이가 당첨되었는데 다온이가 당첨되는 경우 있을 거고요. 서준이가 당첨이 안 됐는데 다온이가 당첨되는 경우 있을 거죠. 그럼 이걸 누가 일어났는데 서준이가 당첨이 일어났는데 다온이가 당첨될 확률이 있을 거고요. 서준이가 당첨되지 않았는데 다온이가 당첨될 확률이 있을 거고요. 둘을 더하면 얘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맞죠? 자, 그러면 요거부터 구해볼게요. 서준이가 당첨됐죠? 그럼 현재 당첨 제비는 몇 개 남았습니까? 개? 2개. 전체는요? 그래서 9분의 2인 거예요. 서준이의 당첨 행위에 의해서 남아있는 당첨 제비수의 변화가 생겼잖아요. 서준이가 당첨이 안 된 상태예요. 그죠? 전체 제비 몇 개인가요? 서준이의 제비는 몇 개 남아있나요? 당첨 제비 몇 개 남아있나요? 그래서 둘을 더해요. 그럼 얼마예요? 뭐가 이상하지 않나요? 뭐가 이상하지 않나요? 뭐가 이상한가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요? 그럼 뭐가 잘못된 거예요? 모든 게 왜 잘못돼요? 응? 음. 9분의 5가 아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럼 이렇게 되면 뭐가 이상하잖아요. 지금까지 이야기했는데 하나도 이상한 거 없었잖아요. 근데 왜요? 응. 뭐가 이상하지 않나요? 이거 뭐예요, 그러면? 여기서 뭔가 이상한 거를 찾아야 돼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왜요는 마지막에 이야기 드릴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잘못된 부분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러니까 미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일반적인 생각하고 이야기의 흐름이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자, 뭐가 문제일까요? 잠시 돌아가 볼까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해보죠. 여기서부터. PB/A부터 해보죠. PB/A 오늘 배운 거요. 오늘 배운 걸로 이건 뭐예요? PA분의 PA 교집합 B입니다. 됐죠? 그럼 PA는 얼마예요? PA 얼마예요? 분의 A 교집합 B의 확률은 얼마였나요? 였죠. 그래서 이렇게 약분하면 9분의 2가 나오는 게 맞고요. 그래서 A 교집합 B가 아까 전에 우리 직접 A 교집합 B를 계산했을 때 10분의 3 곱하기 10분의 2였고 10분의 3이 뭐라고요? PA고요. 9분의 2. 요거는 B/A가 맞는 거였어요. 맞죠? 여기까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얼마라고요? 9분의 2입니다. 그러면 이걸 한번 구해볼까요? PA/B예요. 그럼 이건 의미로는 PB분의 미쳤어. 왜 이걸 구하고 있어? 요거 구하려는 건데. B/A의 여집합입니다. 됐죠? 자, 그럼 얘는 PA의 여집합분의 B/A의 교집합 A의 여집합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이거 A의 여집합 누가? 서준이가 당첨이 안 될 확률입니다. 얼마예요? 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서준이가 당첨이 안 됐는데 누가?
다온이가 당첨이 될 확률이에요. 그죠? 그러면 서준이가 당첨이 안 되고 다온이가 당첨이 되는 P, A 여집합, 교집합 P. 이거는요. 얼마가 되죠? 직접 계산하면? 해야 돼요. 그러면 10분의 7 곱하기 9분의 3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거 얼마라고요? 이네요. 그럼 아까 전에 한 9분의 5가 나오는 게 맞지 않나요? 왜요? 여기는 A 교집합 B죠. 여기는 A의 여집합 교집합 B죠. 그럼 둘에 있는 값을 더하면 B가 나오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그럼 우리가 더해야 되는 건 이 두 개가 아니고 뭐라고요? 사실은 어디냐? 이 친구랑 누구를 더해야 된다고요? 이 친구를 더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틀린 거죠. A가 일어난 상태에서 B가 일어날 확률과 A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을 더하는 건 전체가 되는 게, B가 일어날 확률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랑 뭐를 더해야 된다고요? 여기 있는 친구와 여기 있는 친구를 더해야죠. 됐습니까? 그럼 얘는 뭐가 된다고요? PB는 얼마냐? 90분의 21 더하기 90분의 얼마? 6이죠. 90분의 얼마예요? 27이죠. 얼마? 10분의 3. 똑같네요. 그럼 제비뽑기에서 처음 뽑던 나중에 뽑던 아무도 뽑지 않았다면 확률은 으로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제비뽑기는 아무도 뽑지 않은 상태라면 당첨 확률은 같은 겁니다. 그럼 아무도 안 뽑은 상태에서 처음 뽑는 게 유리해, 처음 뽑는 게 불리해 라고 하는 애들은 뭔 거예요? 조건부 확률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이 9분의 2는 조건부 확률에서 뭔 이야기냐면 처음 일이 이미 일어나 버렸어. 무슨 일이? A가 당첨됐다는 행위가 일어난 겁니다. 처음 일을 해버렸죠. 아무것도 안 한 상태면 10분의 3과 10분의 3이 똑같은데 처음 사람이 당첨이 돼버렸어. 그러면 내가 두 번째일 때 나의 확률은 10분의 3하고 9분의 2 중에 누가 큽니까? 10분의 3이 더 크죠? 맞죠? 90분의 27이고 이건 90분의 20이니까 90분의 7만큼이 사라진 거예요. 왜요? 어떤 일이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그럼 이때는 90분의 얼마예요? 30이죠? 90분의 3만큼이 추가됐어요. 왜? 처음 사람이 당첨이 안 됐다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이건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느끼는 처음 하면 좀 유리하지 않나? 처음 하면 불리하지 않나? 그건 처음 하는 사람이 잘 뽑았냐 못 뽑았냐에 따라 다음 사람이 바뀌는 것뿐입니다. 알겠어요? 이 두 개를 더해서 얘가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됐죠? 그래서 요 이야기의 합으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네, 말씀하세요. 봐봐요. 아무도 안 뽑은 상태에선 똑같고요. 아무도 안 뽑은 상태에선 똑같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람이 가져갔냐 안 가져갔냐에 따라서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A가 뽑을 확률이 10분의 3이잖아요. A가 맞아요. 그러니까 너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는 90분의 7만큼 줄어들고 이건 90분의 3만큼 늘어났으니까 이게 더 이렇게 불리한 거 아니야? 뭐 그런 이야기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에서는 A가 뽑는다는 확률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까지 하면 결국은 똑같은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요. 뭐냐면 우리의 조건부 확률이라는 걸 사실은 계산적으로 접근하면 명확합니다. 계산적으로 접근하면 명확한데 용어가 사실 살짝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이 헷갈렸던 이유가 뭐예요? A가 당첨되고 B가 당첨될 확률. A가 당첨된 상태에서 B가 당첨될 확률과 당첨되지 않은 상태에서 B가 당첨될 확률을 더하면 B가 당첨될 확률이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논리적으로는 맞는 것 같죠. A가 당첨되냐? 그렇지 않냐?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내가 당첨되는 확률을 더하면 전체가 되겠네 라고 했지만 사실은 수식적으로 그게 아니라고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방금 그렇게 생각했던 건 사실 뭐냐면 A가 당첨되고 내가 당첨되는 거, A가 당첨 안 되고 내가 당첨되는 걸 더한 거라고요. 뭐뭐 때와 뭐뭐 그리고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A가 당첨되고 B가 당첨되는 거랑 A가 당첨 안 되고 B가 당첨되는 거의 합이 B가 당첨되는 건 맞아요. 근데 A가 당첨된 상태에서 B가 당첨될 확률과 A가 당첨되지 않은 상태에서 B가 당첨될 확률의 합이 B가 당첨될 확률은 아니라고요. 네, 좋아요. B바이. 이거. 좋은 이야기예요. 아주 좋은 이야기입니다. 표현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의 쓰여있는 숫자 있죠. 이건 뭐냐면 전체 중에 얼마인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P, B바 A는 이거 중에 얘가 차지하는 비율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숫자들의 관계가 다 있어야지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영역으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얘기했죠? 뒤에 건 막 점점 미친다고요. 그러니까 직관적인 이야기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알겠죠? 수식적인 접근을 꼭 하셔야 되고요. 반대로 너무 깊게 들어가지 않으면 오히려 헷갈리지 않습니다. 직관성을 너무 믿으시면 안 돼요. 네. 아니에요. 10분 쉬었다가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 111페이지의 기본 문제 7-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2번 보시면 기본 문제 7-2 어느 고등학교 학생 중 남학생은 전체의 60%, 안경을 쓴 남학생은 전체의 20%라고 되어 있어요. 경우의 수, 그 다음에 이런 확률 문제에서는 농담 아니고 진짜예요. 경우의 수나 확률에서는 네이밍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벨링, 네이밍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남학생 있어요. 남학생 아닌 친구들은 뭐밖에 없죠? 여학생 있어요. 안경을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안경을 안 쓰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안경을 한쪽 알만 쓰는 친구는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안경을 쓴다 안 쓴다 남자 여자 있는데 남자인 사건을 A 사건이라고 할 겁니다. 그럼 여자인 사건은 뭐라고 하면 될까요? A의 여사건이라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미지수를 늘려주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라서 그래요. B로 하셔도 되는데 그러면 위에 것도 CD 해서 4개나 나와야 되니까요. 그리고 직관성이 좀 떨어지죠. 그럼 안경을 쓰는 걸 B라고 할 거예요. 안경을 안 쓰는 건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B의 여집합, 여사건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있는 거를 표현해보면 남학생일 확률이 60%다. PA가 0.6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표를 만들었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여기가 얼마? 0.6이라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여학생은 0.4겠죠. 왜냐면 합이 1이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문제에 잘 읽으세요. 안경을 쓴 남학생이에요. 안경을 쓴 남학생이라는 건 안경을 쓰고 남학생이다예요. 두 일이 동시에 일어난 거예요. A 교집합 B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의 확률이 얼마라고요? 0.2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20%니까. 됐죠? 그럼 여기의 값이 0.2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여기는 얼마예요? 그래야 둘 더해서 0.6이 나오는 거죠. 됐죠? 여기까지? 문제 다른 내용들은 없어요. 근데 자, 두 번째 줄 끝에서부터 학교에서
학생 중 임의로 뽑은 학생이 남학생이었을 때, 밑줄 칠게요. 을 때, 여기. 을 때. 을 때. 밑줄 치시고요. 이게 뭐라고요? 이미 일어난 거예요. 조건부 확률입니다. 무슨 일이 이미 일어나 버렸어요? 남학생이란 행위가 이미 일어나 버렸어요. 앞에 보세요. 남학생이란 일이 일어났으니까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여학생인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이걸 전체로 놨을 때 안경을 쓴 학생일 확률. 이거가 얼만큼 차지하고 있냐고요. 그럼 전체가 얼마예요, 현재? 0.6이죠? 0.6 중에 누가? 제가 차지하는 비율이요. 이거고 기호로 표현한다면 남학생이라는 일이 이미 일어났을 때 안경을 쓸 확률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다고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답은 얼마? 3분의 1이 되는 겁니다. 됐죠? 직관적으로 이야기하시면 어렵습니다. 수식의 흐름을 따라와 주세요. 뒤로 가면 점점 헷갈려져요. 네. 뭘 화낼 것까지야. 자, 말로 되어 있는 문제 풀어보고 오늘 수업 내용은 종료하고요. 시간 조금 있으니까 과제 해온 거 중에 해보죠. 116페이지 기본 문제 7-7입니다. 볼트를 만드는 어느 공장에서 여러분 그거 알아요? 만화 중에 원나블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원피스, 나루토, 블리치 있죠? 그 중에 닌자 다루고 있는 만화 뭐예요? 나루토죠. 나루토의 아들이 나오는 스피노프 시리즈도 있습니다. 보루토죠. 처음 들어요? 네. 자, 나루토 있죠? 보루토 있죠? 우리 지금 하는 친구에서 온 거예요. 자, 기본 문제 7-7의 첫 번째 단어 뭐라고 써 있나요? 볼트죠. 그럼 볼트는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이렇게 생겨 있고 여기에 이제 끝에 이렇게 있는 거. 그럼 여기에 이렇게 껴서 돌리는 이렇게 생겨 있는 구멍 있는 친구 있죠? 그림 더럽게 못 그리네. 네, 구멍 있는 친구 있죠? 이거 보고 뭐라고 부르나요? 뭐라고요? 너트라고 부르죠. 이거요. 볼트에서 온 게 보루토고요. 너트에서 온 게 너루토예요. 네, 맞아요. 그럼 여러분 그거 봤습니까? 드래곤볼 봤습니까? 드래곤볼 보면 드래곤볼 주인공 드래곤볼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그거인 건 알고 있죠? 삼장법사랑 이야기인 서유기 이야기인 건 알고 있죠? 그래서 주인공 이름이 손오공인 건 서유기의 손오공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럼 주인공의 가장 큰 적수이면서 나중엔 친구가 되는 M자 탈모 있는 분 이름 뭔가요? 아니요. 드래곤볼에서. M자 탈모 있는 주인공의 친구, 처음엔 적이었는데 나중에 친구가 되는 사이어인 왕자가 있어요. 베지터요. 그리고 초창기에 나오는 악당이 있습니다. 악당. 이렇게 꼬리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악당이 있어요. 프리더나 혹은 프리자라고 부릅니다. 일본어를 쓰다 보니까 일본어는 딕하고 지읒에 대한 구분이 없어서 이렇게 써요. 프리더나 프리자라고 합니다. 이거 왜인지 알아요, 혹시? 베지터. 맞아요. 거기서 온 거예요. 거기서 온 겁니다. 그리고 배추투사 아니에요. 냉장고가 영어로 뭔가요? 리프리지레이터죠. 그 프리터에서 온 거예요. 진짜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은 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루토도 너트와 볼트 때문에 이런 이름이 된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같은 것도 간혹가다 그 이름으로 사람의 특성을 표현하는 경우들, 혹은 이름이 어처구니 없는 이름들 이런 거 있잖아요. 너희는 아마 못 봤을 수도 있겠지만 김성모 씨 만화 있어요. 김성모 씨 만화 중에 막 이렇게 조직폭력배에 관련된 거 하고 막 그런데 캐릭터 이름이 뭔지 알아요? 강한 친구입니다. 거의 싸움으로 1등이에요. 그 친구 캐릭터 이름 뭐냐면 황산입니다. 황산이에요. 굉장히 강한 이름이잖아요.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네. 네. 그런 느낌인 거죠. 자, 다시 문제로 돌아갔어요.
갑자기 볼트 너트가 나와서 꽂혀버렸네요. 자, 기본 문제 7-7입니다. 볼트를 만드는 어느 공장에서 두 대의 기계 A, B가 각 전체 생산량의 40%, 60%를 만들고 기계에서 생산된 제품의 5%, 3%가 불량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요거 기계 A 있고요. 기계 B가 있어요. 기계 B, 이게 불량품 있고요. 그 다음에 불량 아니면 뭐라고 부르나요? 불량품 아니면 반대, 양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양품이 아니기 때문에 불양품이 되는 거예요. 네. 불불량품 아니에요. 못생긴 게 아니면 뭐예요? 그래서 못생긴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에서 기계 A는 전체에 얼마를 만든대요? 40%, 0.4를 만들고요. 기계 B는 전체의 60%, 0.6을 만든답니다. 그래서 둘 다 하면 1인 거고요. 자, 각 기계에서 생산된 제품의 5%, 3%가 불량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에 대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전체 중에 5%가 여기서 나온 불량이다. 전체 중에 3%가 여기서 나온 불량이다. 아니에요.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기계에서 만든 거 중에예요. 만든 거 중에 5%가 불량이라고요. 0.6이라고, 0.4라고 했는데 만약에 100개를 만든다면 여기서 40개 만들고 여기 60개 만드는데 이 40개 중에 5%가 불량이라고요. 알겠습니까? 전체 중에 5%가 아니고요. 문제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각 기계에서 생산된 제품의 5%라는 표현으로 나온 거죠. 그럼 이 중에 5%가 불량이니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0.4 곱하기 0.5가 불량인 거죠. 0.005가 불량인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0.4 곱하기 0.005고요. 만약에 문제 A, B는 쓰여 있으니까 이거를 P 사건, X 사건. 그럼 이거 X의 여집합이고요. 이거를 Y 사건. 그럼 Y의 여집합이라고 놓으면 자 보세요. 여기는 X 교집합 Y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배웠죠. 이 교집합은 곱사건은 뭐랑 똑같냐면 PX 곱하기 PX 바 Y랑 똑같은 거였습니다. 뭐예요? X가 이미 일어날 확률에 X의 확률에 X가 이미 일어난 상태에서 Y가 일어날 확률을 곱한다고요. 그죠? 말로 바꾸면 기계 A가 있을 확률에 기계 A에서 불량이 나올 확률이요. 이게 문제에 나와 있죠. 기계 A에서 불량이 나올 확률 얼마라고 나왔어요? 0.005. 0.05인가요? 5%니까? 0.05네요. 그러면 여기 0.05. 그 다음에 기계 A가 나올 확률 얼마예요? 0.4잖아요. 그래서 둘 곱해서 나오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양품일 확률은 95%죠? 그래서 0.4 곱하기 0.95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문제에서는 B는 3%라고 그랬어요. 그럼 똑같이 0.6 곱하기 0.03이고요. 0.6 곱하기 0.97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네, 1번 보죠. 여기 이제 계산 이따가 해서 채워놓을게요. 1번, 제품 중에서 하나 꺼낸 제품이 불량품일 확률을 구하세요. 하나 꺼냈는데 다른 거 상관없이 불량이라고요. 그러면 1 중에서 불량, Y의 확률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PY의 확률, 여기를 구하라는 거죠.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저 둘의 합이죠? 0.4 곱하기 0.05. 더하기 0.6 곱하기 0.03. 계산하기 귀찮아요. 답을 딱 보면요. 답을 딱 보면 0.038이라고 나옵니다. 0.038이라고 나와요. 그럼 여기가 0.038이에요. 그럼 당연히 이 둘을 더하면 얘가 나오니까 얘는 0.6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 제품 중에서 임의로 하나 꺼낸 제품이 불량일 때예요. 그러면 양품인 일은 이미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불량이라는 일이 이미 일어났을 때 A에서 만들어졌을 확률을 구하세요. 이게 얼마나 차지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기호로도 바꿔보죠. 뭐가 일어났을 때, Y라는 일이 이미 일어났을 때 A에서 나왔을 확률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해석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얘는 기호로는 PY분의 PX 교집합
y가 되는 거고요. 그럼 py는 아까 구했죠? 0.038분의 저기요. x의 확률, x 교집합 y의 확률. 얘죠, 얘. 0.4 곱하기 0.05 해서 이걸 구하는 거고, 역시 계산이 귀찮죠? 답을 딱 봐요. 그러면 19분의 10입니다. 19분의 10이에요. 그러면 불량인데 B에서 나왔을 확률은 19분의 얼마예요? 9가 되겠죠. 19분의 9가 되겠죠. 됐습니까? 네, 그러면 A의 불량률이 높았나요? B의 불량률이 높았나요? A의 불량률이 높았죠. 이게 이제 숫자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A의 불량률이 높지만 뭐는 작았어요. 생산량이 작았죠. 생산량이 적었어요. 그래서 많이 안 뽑히나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뽑힙니다. 그죠? 그럼 사실 여러분들이 오너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계 A를 기계 B로 바꾸든지 혹은 기계 A의 개수를 줄여야겠죠, 더. 아니면 기계 B의 개수를 더 늘리든지.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긴 하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이쪽에 분량 나오는 게 조금 더 많았어요. 그럼 어쩔 수 없죠. 이 기계 개수를 조금 줄이는 겁니다. 네, 뭐 그런 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거를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확률에 대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생각난 김에 마지막 하나만 더 이야기해 볼까요? 2차 세계대전 때 이야기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이렇게 전투기들이 있어요. 전투기들이 있습니다. 전투기들이 있는데 전투기들이 이제 그거를 많이 맞으면 못 돌아오잖아요. 피격을 많이 당하면 못 돌아옵니다. 그래서 돌아온 전투기들을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돌아온 전투기가 여기에 개 많이 맞은 거예요. 여기에 개 많이 맞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계를 내고 나서 뭔 짓을 했냐? 그럼 여기 개 많이 맞았으니까 여기를 보강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죠? 근데 이게 전형적인 통계 오류입니다. 여기에 맞고 돌아왔다는 건 여기에 맞으면 운행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럼 못 돌아온 애들은 여기에 맞지 않고 어디에 맞은 거예요? 여기에 맞은 거죠. 그러니까 통계 자료를 해석할 때는 본인의 생각을 아무렇게나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안 맞은 곳은 돌아오는데 도움이 되는 곳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강제를 덧대는 게 아니고 여기에 보강제를 덧대야죠. 그런 것처럼 이게 이제 통계 오류거든요. 통계 오류고 확률에 대한 생각인데 저런 걸 보고 이거 0.6이고 어딨냐. 이게 이제 뭐 불량률이 높니 낮니 개수가 많니 적니 이런 걸로 직관적으로는 이야기하기 힘들고요. 뭘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꼭 계산적으로. 그리고 그 계산도 명확한 근거나 생각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통계 자료가 오염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알겠죠? 계산만 잘 하시면 됩니다. 뭐 어쨌든 뭔 얘기를 하려고 여기까지 하냐면 너무 직관적인 이야기로 가지 마세요. 네, 명확하게 해석을 하는 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됐죠?